이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도 우리는 재무제표고 외부 이용자한테는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 공부하다가 지금 우리 전산 세무회계 공부하다가 오해하는 게 재무상대표랑 손익계산서만 주로 보고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다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만 중요한 재무제표고 나머지는 그리 중요 안 하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재무제표로서는 얘네들이 엄청 중요하고 우리 실무에서는 얘네들 전부 다 바라봐요. 왜냐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보여주는 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얘네들이 전부 다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요한 재무제표인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주요 재무제표라고 표현하는 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막말로 중요하지 않으면 왜 작성해? 그냥 안 주면 되지. 그죠? 자, 그럼 우리 현금 흐름표를 먼저 보면 자, 얘는 제가 간단하게 요약들을 할 수 있어요. 자, 현금 흐름표는 일단 일정 기간 현금 주의로 그리고 영업활동, 재무활동,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구분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재무제표 중에 유일하게 현금 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현금 주의를 따르냐면 다른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실제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현금 보유량이 늘어났어요. 좋은 걸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현금 보유량이 늘어났는데 내용을 봤더니 그냥 대출 받은 거야. 별로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럼 그냥 빚 늘어나고 내 돈 늘어난 거예요. 또 현금 보유량이 줄었어요. 그럼 이게 왜 줄었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외부 이용자는 궁금하겠죠. 그냥 빚 갚았어요. 그럼 넘어갈 거고 우리가 회사에 필요한 기계 장치를 샀어요. 이런 식으로 이 현금이 실제로 현금이 오가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재무제표예요. 그럼 이 현금이 우리 회사 기업의 영업 활동에 대해서 움직인 거다라고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하고 또 우리 회사의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다라는 걸 따로 변동을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이를 보여주고 그리고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이 어떻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외부 이용자 중에 투자자의 입장이라 그러면 이 현금 흐름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업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는 좋은 회사인가요? 그렇죠. 기업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쓸모없는 회사예요. 기업이 돈 많아서 뭐 하려고? 기업은 그 돈을 운용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 주인인 주주들한테 계속 자기 이익을 분배해 줘야 되는 게 역할인데 지가 뭔데 계속 돈을 가지고 있어. 쓸모없는 놈이죠. 그런 법인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자기 돈을 많이 유동성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현금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인 거고 자, 그럼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자, 이 자본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순수한 돈이죠.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는 당연히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자기 돈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순수한 우리 회사의 돈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의 자본이 줄어들었어요. 안 좋은 걸까요?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다는 건 돈을 벌었을 때 배당해줘야 될 주주가 많다라는 건데, 근데 배당해주기 싫은 거야.
그러면 주주들한테 주식을 사와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주들한테 주식을 사와서 없애버리면 우리 회사의 자본은 줄어들어요. 근데 내 주식은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 주식이 사라졌어요. 나한테는 안 좋은 건가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분율이 높아져서 우리 회사가 똑같은 경영 성과 낸다면 배당을 더 많이 받아요. 나눠 가진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럼 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나고 줄어들었다고 해서 다 좋다 안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무엇 때문에 어떤 요소가 움직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보여줄 때 이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재무상태표에서 했던 자본 분류 5개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 분류를 이번 회계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일일이. 순수한 내 법인의 뼈대인 자본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자본 간에 그래서 이익 본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건지, 또 자본 조정 사항은 자본 거래에서 뭔가 변수가 발생했던 것들인데 그럼 이 변수를 나중에 결국 회복할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지, 자본이 엄청 늘어났는데 봤더니 실제로 안 일어난 것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좋지,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이 늘어났는지 이렇게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실무에서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 주석이라는 것 지금 실무에서는 트렌드예요. 이 주석이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뭐 어떤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글자에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려고 아래 이렇게 달아서 아래쪽에 1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있죠. 근데 설명해야 될 게 많으면 이제 뒤쪽에 별책으로 해서 첨부를 해가지고 뒤쪽에 보여주는 거 있죠. 이게 주석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하냐면 지금 현 시대에는 과거 불과 5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도 회계에 대한 지식도가 일반인들이 엄청 많이 늘었고 법인세법에 대한 지식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회계에 대한 지식이 늘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재무제표라는 걸 확인을 해요. 그럼 재무제표를 확인하는데 이 재무제표에서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설명을 해주고 싶잖아. 근데 이거 시대적으로 잘 맞는 게 컴퓨터로 요즘 보여줘요. 요즘 공시의 원칙을 컴퓨터로 해야 하는데 컴퓨터의 장점이 뭐냐면 링크를 걸 수가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 보면 원 사방에 링크 걸려 있어요. 누르면 그 위치로 와서 그 내용을 보여주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사방에 마우스 올리면 다 링크예요. 과거에는 페이퍼로 만드니까 그렇게 안 많았는데 뭐 주석 내용 해봐야 한 이 정도? 지금은 주석을 만약 출력한다면 한 이만큼 나올 거예요. 별의별 정보를 다 집어넣어줘요. 왜냐면 외부 이용자들한테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어필하고 싶은 것들도 전부 다 넣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 주석성에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이제 IMF 시절을 지나서 새롭게 정립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그냥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재무제표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우리 재무제표에서 빼버렸어요. 빼버린 이유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자, 이익잉여금이 우리 회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남긴 돈이 이익잉여금이죠. 근데 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라는 건 주주들한테 나눠줘 버리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주주총회 결의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결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대한민국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요. 저도 저거 보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아니라 배당 받고 빼려고. 그럼 배당 얼마 하는지는 알아야지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하게 느끼고 지금 현재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 있죠. 그 사람이 지금 이승이 있는지 저승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걸어 다니던 시절에 대한민국 신문 일면에 그 사람이 배당 얼마 받았다가 뉴스 기사가 되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외국 투자자들은 자기들의 정보가 배당받는 게 오픈되는 걸 엄청 꺼려하고 싫어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배당 얼마 있대. 근데 이 회사에 저 사람 지분이 있어. 그 사람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는 조사만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배당 얼마 받아간지를 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외국 투자 회사들이 이걸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저 나라는 저걸 오픈하고 있어? 이 기업이 들어갔다, 이 기업이 돈 얼마 받아갔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꺼려해서 이걸 재무제표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도 글로벌하게 가야 될 거잖아요. 한국 사람만 토종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컴퓨터 만질 때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를 우리가 구경은 하게 될 건데 연결되어 있는 걸 볼 건데 근데 얘는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그럼 재무제표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투자하려면 필요로 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걸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고 싶으면 주석 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주석 속에 넣어서 외부 이용자가 필요하면 봐라고. 그래서 주석을 봤는데 이익여금 처분계약서가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 투자자를 그래 별로 고려 안 하고 투자는 외국에서 받고 싶어 하는 회사고 대한민국 사람한테 투자를 꼭 받고 싶다면 무조건 주석 속에 저게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익여금 처분계약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재무제표가 아니라고 한 거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는 이익여금 처분계약서는 무조건 매년 작성을 해요. 왜냐하면 법인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서식이에요. 그럼 세금 신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데 재무제표로 공시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장사 아닌 경우에는 그냥 우리 사장님이 주주예요. 저도 제 회사 제가 51%, 제 친구 지금 대표로 한 저는 제 친구가 20%, 나머지 29%는 저희 어머니예요. 원래 저희 어머니하고 반반이었는데 친구가 이제 고생하고 제가 외국 갔다 오고 지금까지 경영하니까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거 줬어요. 그래서 제 거는 그냥 손은 안 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 명이서 나눠 가지는 걸 굳이 여기에 보여주고 싶진 않겠죠. 비상장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주석 속에 안 넣어요. 근데 왜 법인세 신고할 때는 저거 작성해야 되냐면 배당을 실시하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쓰려고 우리 법인 입장에서는 이만큼 돈 빠져나갔어요. 누구한테 이런 걸 정리를 시키려고 이걸 제출을 하도록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7페이지에도 보면 주석 제일 아래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적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주석으로 공시한다라고 표현이 적혀 있죠. 그래서 얘는 별도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얘는 주석 속에 들어가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주석 속에 들어가 있는 요소다. 그리고 꼭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고 주석이라는 건 참고 자료죠. 근데 주석이 큰 역할을 하는 거 보면 어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유동 비유동 하면서 유동 자산이 1억인데 유동 부채가 10억이면 여러분 투자할 거라 그랬나요? 그렇지 안 할 거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회사 입장에선 이 유동 부채 10억인데 은행하고 10년간 매년 갱신 계약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갱신 계약이라는 건 1년짜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유동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데 10년간 자동 갱신하기로 은행하고 확약서가 있다면 그럼 거기에 주석을 달아서 뒤에 은행하고 10년간 갱신계약 확약서에서 2021년도 갚는 게 아니라 2031년도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외부 이용자들은 아 올해 안 갚아도 되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겠죠. 그렇다면 올해 갚을 돈은 없고 올해 유동자산만 1억이라면 이 회사에 여러분들이 투자 안 하겠다는 마음은 단순한 그때 그 마음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오인되는 결과를 얘가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석의 역할을 알겠죠. 그래서 주석의 시작할 때는 제일 첫 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재무제표는 어떤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앞의 내용과 이 내용은 어디 회계 법인이 인정한다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요. 그게 주석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재무제표 5개를 저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 재무제표 5개 중에 일정 시점을 사용하는 거는 재무제표가 하나밖에 없었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이고, 또 현금 주의를 사용하는 재무제표는 유일하게 현금 흐름표 하나만 있었어요. 그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컴퓨터를 좀 볼까요? 우리가 첫 시작은 좀 단순한 작업을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컴퓨터에 보면 우리가 파일 볼 수 있는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있죠. 자, 이 아이콘,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 컴퓨터라는, 보이시나요? 이거. 자, 더블 클릭하시고, 자, 여기 들어오셨나요? 이걸 우리 옛날엔 내 컴퓨터라고 불렀는데. 자, 그럼 여기에 C 드라이브를 들어가시고, C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 Klab DB라고 있어요. C 드라이브에 Klab DB. 자, 여기까지 들어가셨죠? 자, 여기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Klab이라고 있어요. 폴더가. 그럼 이 폴더에 또 들어가면 파일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얘 하나만 보이는데 여러분들 파일 많이 있나요? 그 숫자로 된 폴더 없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내가 어느 번에서 지웠나? 자, 그럼 우리 바탕화면에 보시면 Klab 교육용이라는 이런 파란색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하면 자, 이런 창이 뜰 건데, 자, 이 파일은 자, 여러분이 집에서 쓰실 때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자, 이 사이트의 제일 하단에 가면 여기에 Klab 수업용 다운로드라고 좌측에 있는 이걸 그냥 집에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쓰시면 돼요. 근데 그 회계 프로그램들은 맥에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맥북이나 이런 곳에서는 작동 안 하니까 우리 윈도우 체계에서만 되니까 그 참고해서 설치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말 안에 우리 다음 주에 시험 접수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세무사의 협회 사이트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세무사의 국가공인 자격시험 사이트, 여기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해서 아이디가 있어야 우리 학원에 시험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세무사에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가입을 이번 주말까지는 좀 하셔야 다음 주 중에 제가 접수하자고 할 때 우리가 접수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시험 접수가 지금 날짜가 10월 29일부터예요. 근데 10월 29일부터인데 우리는 그 이전에서 시작할 때 우리 자리를 다 확보해 놓고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할 거라서 제가 다음 주니까 이거 회원가입할 때 사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진은 당장 증명사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사진 아무거나 넣어뒀다가 우리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바꾸면 우리 시험 보는 그 주에 월요일부터 수험표가 출력이 돼요. 그럼 그 전까지만 바꾸면 되니까 뭐 풍경 사진이든 아무 사진이나 올려서 그냥 회원가입만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니까 이건 이번 주말까지 제가 숙제 아닌 숙제로 만약에 제가 세무사에 정보 보낼 때까지 가입이 안 돼 있으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때 이후로는 접수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회원 가입하시고 집에서 프로그램을 쓰실 때도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 그 기출 문제도 여기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근데 기출 문제는 회원 가입되어서 로그인 돼야지만 기출 문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근데 프로그램은 그하고 상관없이 다운로드가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예요. 세무사의 협회가 아니에요. 우리 그 여기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실수로 여기 들어왔으면 가운데 여기에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이라고 가운데 있죠. 여기 클릭해도 링크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카페에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 카페에 가입하신 분은 좌측 아래에 제가 링크를 걸어뒀어요. 여기에 우리 다른 시험들하고 우리 교재 백데이터하고 받으신 링크 다 걸어뒀으니까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회계 1급을 클릭을 하고 자, 회사 등록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저처럼 하나만 있나요? 혹시 회사가 많으신 분 전부 다 하나만 있나요? 그럼 깔끔하고 좋네. 사실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반에서 정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아, 이제 기억났다. 우리 저녁반에서 했구나. 제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저번 주 수요일 날 했는데. 자, 그럼 우리 시작을 하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좀 쉬었다가 자우 같이 우리 교재 409페이지에 가서 실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좀 이러지만 쉬었다 합시다.